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초등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6년 차인데요. 제가 이 일에 특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댓글을 보면 종종 특수교육과를 생각하시는 꿈나무들께서 내가 과연 특수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수교사가 되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교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적도 뭐 영향이 있었겠죠. 성적이 제일 큰 영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양한 과목 중에서 왜 특수교사를 선택했냐고 하면은 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이런 체제가 대안학교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에게도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이 있고 진도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비해서는 조금 특수교사의 역량과 특수교사의 재량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교육과정 학생들은 성적이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평가에 연연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진도에 맞춰서 이 한 학기 내에 이 하나의 교과서를 다 떼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렇다고 그 의무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에게도 기본교육과정이 있지만 이 교육과정을 딱딱딱 맞춰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들은 정말 그만큼 각자의 장애 범주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책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일반 학급에 쓰는 공동교육과정이나 교사가 임의로 선정하는 학습지, 임의로 만든 교재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엄청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학생들마다 그날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진도가 엄청 많이 나갈 수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행동이 생겨서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문제행동 수정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막 성적이 연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안학교처럼 좀 더 아이들에게 교과서 밖에 다양한 활동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점차적으로 이 일반 교육과정도 우리 특수교육과정처럼 특수학급처럼 좀 더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수행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지금 16년 차지만 크게 학교를 많이 옮기지 않았어요. 어떤 학교는 최소 4년부터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 5년까지 있을 수 있는 학교에 있을 때는 한 학생이 입학을 해서 최대 5학년까지는 제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저는 장점을 우선 얘기해 보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바뀌면 그거에 적응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한 특수교사와 같이 공부를 계속하면 새 학년이 올라가도 우선 기싸움이나 분위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좀 오래 맡다 보니까 그 아이의 인생에 제가 5년 정도의 인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인생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보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모와도 유대관계가 좀 더 깊어져요. 아이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규 때 맡았던 친구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보다가 저희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벌써 이제 고등학교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되게 뿌듯해요. 특수교사로서 정말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보심이 절로 드는 직업입니다. 오래 만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도 오래 볼 수 있어서 마음 맞는 학부모님들과는 으쌰으쌰하면서 이 아이를 케어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아니라도 또 학부모
일에서도 요즘에는 너무 저희 학급만이 아니라 일반 학급에도 정서적으로 이제 좀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담임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겨도 부모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아니 왜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반 친구들 경우에는 여기 특수학급에 입급을 한다는 거는 부모님들에 대한 동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장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00%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수교사와 학부모 간에도 뭐 학생과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 학급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특수교사가 되면 장애 학생만 계속 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가 정말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 보겠다 그러면 볼 수도 있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장애 이해 교육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요.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다 함께 수업을 합니다. 도움반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개방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처음에 장애 이해 교육을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전교생을 같이 만나는 즐거움에 장애 이해 교육을 이렇게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을 다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년이 전체가 다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전학년을 이제 제가 맡을 수 있어서 그것도 또 힘들다면 힘들지만 그것도 재미라면 재미입니다. 특수교사의 장점과 단점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일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저는 뭐 특수교육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보고 특수교육과를 생각하는 꿈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갔을 때 저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게 꼭 특수교사가 아니어도 어느 직장을 가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런 점으로 저는 특수교사가 좋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데 한도 끝도 없어요. 다음에 단점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